자, 등차수열 지난 시간에 끝나고 오늘 242죠. 등비수열. 자, 주어는 수열이다, 그자? 그걸 수식하고 있는 거지, 앞에서, 그자? 등차, 차이가 등, 같다는 의미였고, 일정하다는 의미였고, 그자? 얘는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일까? B가 일정하다. B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B가 일정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항을 n번째 항이 있다면 n번째 항이 있다면 그지? 자, 그 다음 항은 뭐가 돼야 될까? n 더하기 1번 항이 되겠지, 그자? 맞지? 이 두 개의 연속하는 두 개의 이 B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주듯이 여기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게 일정한 하나의 수로 나타나진다는 얘기겠네.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고, 맞지, 승민아? 그래서 자, 이 일정한 B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공통된 B해서 공비라고 할 거고, 숫자는 숫자인데 B를 영어로 레이시오라고 그러지. 공차, 차이, 디퍼런스에 이니셜 D를 많이 쓰고, 여기서는 레이시오에 이니셜 R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자, A의 n 더하기 1은 R 곱하기 AN, 즉 어떤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그런 수열을 의미한다는 얘기지. 자, 실제로 보면서 봅시다. 자, 1, 2, 4, 8, 16,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세훈? 32. 32. 그 다음에는 승민아 뭐 나와낼까? 64. 그럼 재현아 그 다음에는 96. 아니지, 32, 64 다음에 이제 뭐 나와야 돼? 이 규칙을 짜. 1, 2, 4, 8, 16, 32, 64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규칙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이게? 1에서 2로 변하고 2에서 4, 그 다음에 4에서 8, 8에서 16, 16에서 32, 32에서 64 이런 수열에서는 공식도 공식이지만 뭐고 리듬감을 잘 타야 된다 했다, 그자? 자, 보면 이게 이런 규칙이겠네. 1에다가 무슨 짓을 해서 1을 만들었을까? 2개. 1을 더했다고 해도 되지만 그 규칙이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지. 똑같은 규칙을 적용시키기를, 그자? 그럼 1에다가 2를 곱해주면 2가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뭐 해줘? 2를 곱해주면 4가 되고, 여기다가 다시 2를 곱해주면 8이 되고, 2를 곱해서 16을 만들고, 다시 2를 곱해서 31을 만들고, 다시 2를 곱해서 64를 만들면 그 다음엔 다시 2를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28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이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공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첫째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둘째 항이 되고, 둘째 항에다가 2를 곱해서 셋째 항이 되고,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공비를 찾기 위해서는 연속할 수 있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보자. 뒤에 항에다가 앞에 항을 나누는데 4분의 8 하면 무조건 또 2가 나오게 돼 있지, 그자? 어째 승민아? 그래서 공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 항 나누기 앞에 항 32 나누기 16 해도 되고 128 나누기 64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공비는. 오케이? 등차수일과의 차이는 뭐고? 일정한 수를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고?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다, 그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등차수이랑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AN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수열 AN이 규칙만 가지고 모든 항을 찾을 수는 없다. 어디 S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 그자? 맞지, 승민아? 그래서 자, 공비가 이래. 그렇다고 해서 둘째 항을 찾을 수가 없어. 첫째 항이 1인 걸 알아야 2를 곱해서 둘째 항을 찾는 거고, 그지? 그걸 이용해서 셋째 항을 찾아가겠지, 그자? 그래서 수열에서 제일 시작은 첫째 항. 어떤 수열이었는데 얘가 첫째 항이 A라고 하고, 자, 공통된 B,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줄 수 있다고 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듯이 여기도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필요해지겠네. 맞지? 자, 봐봐. 노가다를 해보는 거야. 자, 첫째 항은 A다, 말 그대로, 그자? 첫째 항은 A가 되는 거고, 둘째 항, 제2항은 거기다가 R을 곱해야 되니까 R이 이렇게 곱해지겠네.
뭔지는 몰라도. 자, 셋째 항은 자, 거기다 여기다가 또 r을 곱해야 되니까 a 곱하기 r의 제곱이 돼야 되겠다. 그죠?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다시 또 r을 곱해줘야 되니까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될 거다. 혀도 꼬여.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자, AN은 이 규칙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다 내가 봤을 때 전부 똑같이 공통으로 뭐가 곱해져 있어? A가 곱해져 있다, 그자? 그래서 A 곱하기 문제는 다 R이 있는데 얘는 지금 R이 있어 없어? 얘만 R이 없지, 그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기 R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R에 몇 제곱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떤 수든 0제곱을 하면 1이 되겠다고 했지 않았어? 그자? 지수에서 그지? 그걸 이용하고 여기는 뭐가 숨어 있냐면 1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수열의 규칙은 항상 A는 공통으로 있는 거고 변하는 게 얘다, 그자? 지수가 변하지? 항 번호랑 항상 비교를 해봐라 그랬다. 항 번호가 1일 때 0이고 항 번호가 2일 때 1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3이다. 항 번호보다 정확하게 한 개 작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래서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거보다 한 개 작은 n-1제곱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구해진다는 얘기다, 그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참고로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N은 A 더하기 n-1d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돼있지? 승현아, 이 두 개가 같아 보이나? D와 R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숫자일 뿐이다. 그자? 그냥 느낌이 조금 묻어나도록 일시를 쓴 것 뿐이고 저 두 개가 똑같은 점이 보이나? 승현아? 이런 걸 이해하고 나중에 3학년 때 됐을 때 고난도 문제로 저기 이제 응용이 돼. 세원아 똑같은 게 보이나 저기에? n 빼기 1? 그거 말고 자 등차수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고자 맞지? 등비수열은 보다시피 곱해서 일반항을 찾는 거다. 더하기냐 곱하기냐 차이밖에 없지, 그자? 맞지? 그래서 더하기냐 곱하기냐 차이에서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기본 구조는 똑같아. 자,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라는 얘기고 D 곱하기 n-1이라는 것은 D를 n-1번 더하라는 기호다, 그자? 그런 의미지. 그래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라는 얘기지. n-1번을 더해주면은 일반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고자. 맞죠, 세훈아?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자,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것은 r을 몇 번 곱하라는 의미야? r 곱하기 해가지고 r을 몇 번? n-1번 곱해주라는 의미다. 더하기를 뭘로? 곱하기로만 바꾸든가 또는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면 등차수열이 등비수열이 되고 등비수열이 등차수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맞지, 승민아? 그래서 기본 구조는 사실은 어떻게 돼? 오른쪽 편을 보니까 같은 거다, 그자? 곱하기냐 더하기냐 차이거든. 그래서 자, 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고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꿀 수 있을까? 등차수열이 있어. 등차수열이 있고 등비수 자, 이거 다 드러나면 나중에 너가 3학년이 됐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돼. 여기는 더하기로 구성된 규칙이고 얘는 뭘로 구성된 규칙이야? 곱하기로 연결된 규칙이다, 그자? 우리 이미 배웠어. 세훈아 떠올려봐.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이 더하기가 그자? 요거에서 어떻게 돼? 이 xy 사이를 뭘로 곱하기로 바뀐다.
맞지? 그 다음에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곱하기 제 그자? 이게 뭘로 바뀌냐면 자 얘는 a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더하기 y 곱하기가 어떻게? 더하기로 바뀐다. 맞지? 즉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등차수열을 등비수열로, 등비수열을 등차수열로 희득희득 바꾸는 그런 상황들 나중에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미리 기본 구조는 같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구하고 난 뒤에는 뭐가 나왔냐면 등차 중앙 공식이 나왔다. 맞지? 똑같이 할 거야. 여기도 이제 등비 중앙 공식이 나올 겁니다. 등비 중앙 별거 아니고 어떤 수 3개가 A에다가 B에다가 C 이 3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등비 수열 중에서 3개를 가져왔다는 얘기겠지, 그자? 3개를 그렇게 가져왔다면 이 등비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을 이걸 등비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그자? 그럼 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식으로 만들 것이냐?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 여기 안에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고 뭔지 몰라도 규칙은 일정한 비가 있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게 뭔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는 공비라는 게 분명히 숨어 있을 거야. 그걸 R이라고 했을 때, 자 봐봐. A에다가 R을 곱해서 B를 만드는 거다, 그자? 맞지? 반대로 B에서 A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R을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다. 공비를. 맞지, 승민아? 즉, 자, B에서 공비가 R이라는 얘기는 B에서 공비 R을 곱해서 C를 만든다는 얘기네. 맞지? 오케이. 따라서 A의 정체라는 것은 B에다가 공비 R을 나누어서 A를 만든 거고요. C의 정체는 B에다가 R을 곱해서 C를 만든 겁니다. 등차수 할 때는 비슷하게 하지, 그자? 그래갖고 변끼리 얘는 곱해줍니다. 곱하기 수열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얘랑 얘랑 곱하면서 R이 어떻게 돼, 지금? 사라져버린다, 그자? 사라져서 B 곱하기 B, B의 제곱이 되고요. A 곱하기 C. 그래서 이 상태로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등비 중앙의 제곱은 앞뒤 항의 합과 같다. 자, 이거 봐. 등차 중앙이랑 비교할 거야. 등차 중앙은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 등차 중앙 공식은 등차 중앙의 두 배는 앞뒤 항의 뭐랑 같다 했지? 합과 같다 이렇게 외웠지? 얘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자, 얘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B는 A 곱하기 C랑 같다. 등차 중앙을 등비 중앙의 제곱은 앞장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를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2B라는 것은 B 더하기 B다. A 더하기 C랑 같다. 곱하기를 뭘로만 바꾼 거야, 그냥? 같은 구조란 얘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등차 중앙은 사실 2를 나누면 뭐였단 얘기고 A와 C의 산술 평균이었단 얘기지. 지금 A, B, C가 양수란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했던 거 다 겹쳐져. 자, A, B, C가 양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자, 제곱이 날아가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없지. 그럴 때는 루트의 AC가 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A와 C의 기하 평균이었다. 맞지? 그래서 산술 평균, 등차 중앙을 알고 보면 A와 C, 앞과 뒤의 산술 평균을 뜻하는 거고, 기하 평균을 알고 보면 뭐고, 우리 1항 대등으로 치면 앞에 항과 뒤의 항의 기하 평균을 의미하는 거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메모해놨고,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적으세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245쪽. 예제 18번.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자, 제 n항이 3 곱하기 1에 2에 미치 1되면 큰일 나지. 1 빼기 2n 제곱인 이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있다, 얘가. 그때 뭘 찾으라 그랬노?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라 그랬다.
그래서 자 얘가 제 n항이라는 얘기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자 여기 어떻게 풀었노? 이제 바뀌었다. 예전에 이렇게 안 풀었거든. 자 얘를 넣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얘를 a 곱하기 r의 n-1제곱꼴로 얘를 변형시켜 가지고 첫째 항은 여기 있는 숫자 공비는 여기 있는 숫자 이렇게 하려고 용을 쓰거든. 그럴 필요가 없다. 등비수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 첫째 항은 말 그대로 항 번호가 얼마인 항을 찾는 거고 1인 거잖아. 그자? n 대신 1 넣으면 된다. 자,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러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첫째 항이 해결됐지? 맞지? 공비 찾으려고 제일 용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둘째 항 찾아볼게. 둘째 항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보면 3 곱하기 2에 1 빼기 4가 된다. 그자? 맞지? 1 빼기 4면 2에 마이너스 세제곱. 자,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세제곱은 8분의 1, 8분의 3이 됩니다. 자, 두 개 항만 연속해서 있는 두 개 항만 있으면 공비는 보이게 돼 있어. 여기다가 뭘 곱해서 8분의 3을 만들었을까? 4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다. 그자?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공비는 4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열심히 변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또는 공비를 찾을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다. 뒤에 항에서 연속한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눠줘도 된다 했지. 그자? 눈치껏 저렇게 해도 되지만 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곱하기 역수로 바꿔야 되겠네. 나누기는 곱하기 3분의 2로 바뀔 거고 약분시키고 나면은 똑같이 4분의 1 나오지. 오케이? 이해됐나? 뭘 계산을 하려고 덤비 넣을 게 아니고 눈치껏 하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이거 공비 R이 마이너스 2고 제6항 A6이 마이너스 160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다. 맞지?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번호보다 한 개 작은 5제곱이 돼야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A는 아직 어차피 모르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2에 5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60이 되더래. 자, 마이너스 2를 5번 곱하면 얼마가 될까? 일단 홀수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고 자, 2의 5제곱 32가 될 거다. 오, A는 자 곱해져 있으니까 넘겨서 나눠주면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160이 돼야 될 거고 약분하면 얼마가 될까? 5, 25, 30. 맞다. 첫째 항이 보여진다는 얘기다. 그자? 사실 첫째 항도 별거 아니고 공비도 별거 아닌데 그자? 메카망하니까 되게 커진다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그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커지는 거다.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예제 19번.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을 했더니 K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을 했더니 240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 얘가 등비수를 이루고 있대. 그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일반항을 찾으시오. 뭐 똑같은 문제다, 그자? 결국 등비수율은 첫째 항과 공비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찾기 위해서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겠지, 그자?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A가 될 거고, 더하기, 자, 제2항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R의 1제곱이 돼야 된다, 그자? 그걸 했더니 60이 된대. 자,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한 개 작아야 되니까 제곱이 될 거고, 맞지? 더하기 넷째 항을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항번호보다 한 개 작아야 되니까 세제곱. 그게 240이래. 지금부터 이제 눈치 싸움이다. 저 식을 어떻게 잘 짜집어서 A와 R을 찾아낼까 문제지? 승민아, 뭐 보이는 게 있나? 등차수 일반항 할 때는 연립 방정식 변기 더해주고 빼주고 했지, 그자? 여기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곱하기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나눈 거랑 240에서 60을 나눈 게 어떻게 해줘야 돼? 같아져야지, 그죠? 똑같은 것끼리 나눈 거니까. 그래서 요걸 밑에 쓴다고 생각하고 변끼리 나눠준다 생각하면 된다. 그럼 A 더하기 A분의 R, AR분의 AR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60분의 240이랑 같아지고요. 얘는 금방 계산이 되지? 약분하면 얼마고? 4다. 얘도 약분이 돼. 자, 봐봐. 약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뭘 하고 있노? 소인수분해를 하고 있다. 그자? 문자에서는 어떻게 될까? 마음속으로 소인수분해 하듯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알겠나, 승민아? 자, 그러면 얘는 A를 묶어내고 나면 A에 1 더하기 R이 될 거고, 자, 여기는 뭘 묶어내냐? A도 묶어낼 수 있고, R을 2개까지 묶어낼 수 있네? 그러면 이제 다 묶여져 나왔고, 여기는 R 3개 있으니까 1개가 남을 거고, 했더니 계산한 결과 4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맞죠, 세훈아? 자, 약분. 1 더하기 R 약분하고, A 약분하고, 그러면 R 제곱이 4가 됩니다. 그럼 R 제곱이 4라는 얘기는 R은 얼마가 돼야 돼? 풀만이다. 어째? 따라서 공비 R은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R이 1대의 첫째 항과 R이 마이너스 1대의 첫째 항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답이 그럼 두 쌍이 나와야 되겠네. 자, R 이꼴 2를 요식과 요식 중에 간단한데 넣어보면 되겠네. 어떤 게 더 편해 보여? 왼쪽, 오른쪽? 왼쪽 R, 요 자리에 R 대신 2를 넣어보자. 그러면 A 더하기 2A가 돼서 3A 꼴 60이 돼서 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0. 첫째 항이 20이고 공비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R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 그자? 그럼 A 빼기 2A가 돼서 마이너스 A 이꼴 6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째 항이 20이고 공비가 2일 수도 있는 거고, 이등수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6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쓰지 봐야지. 아무 조건이 없다, 그자? 그러면 둘 다 답이 돼야 되겠네. 오케이?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제2항 A2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제4항 A4가 마이너스 108인 등비수열. 이제 이걸 안 보면은 문제풀이가 안 되지. 앞에는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등차수열 공식 쪽 양장 쓰면 되는데, 그자? 요런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요런 멘트를 보면서 등차수열 공식을 쓸지 등비수열 공식을 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공비가 음수래. 공비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 자,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첫째 항 공비가 구해지겠네. 맞지, 세훈아? 자,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분보다 한 개 작아야 되니까 1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를 3번 곱해줘야 된다, 그자? AR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이 돼야 될 거고, 변끼리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오케이? 등차수에서는 더해주고 빼주고 여기는 곱하고 나누고 줘진다. 자, 그러면 A 한 개 약분되고 R 한 개 약분되면 R 제곱이 남을 거고,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108 플러스가 될 거고, 얼마가 되노? 9. 맞지? 자, 제곱이 사라지면 풀마9가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네. 그자? 그러면 R은 얼마가 돼야 돼? 원래 R은 풀마9인데 R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풀마3인데 음수인 마이너스 3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식과 이 식 중에 간단한 거, 밑에 식 간단하잖아, 그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쟤는 그럼 A는 얼마가 돼? 첫째 항과 공비가 나온 순간 사실 다 끝난 거다, 이제. 물어보는 거 답만 하면 되지, 그자?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이거네. 첫째 항 4고요. 공비가 마 3입니다. 끝났고 2번
마이너스 100, 972는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자?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어. 그걸 n번째 항이 까먹었다. 마이너스 972. 숫자 너무 커서 그런 거다. 내가 멍청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뭘 찾으라는 얘기고 n을 찾으라는 얘기다. 한 번호를.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에서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a의 정체가 4였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제곱을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972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네. 맞지 승민아? 자 그러면 4만 요렇게 넘겨서 나눠줄 거다. 그럼 마이너스 3에 n-1제곱은 얘를 4로 나누면 얼마가 되노? 마이너스 243이 된다. 243을 소리식을 하면 어떻게 되노? 3, 81 얘가 3의 4제곱이지? 맞지? 그래서 얘가 3의 4개, 5제곱인데 마이너스 243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을 5제곱 된 거겠네. 그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자? 그래 놨고 밑을 통일해놨어. 그자? 알고 봤더니 이제 뭐가 되는 거? 지수 방정식이 된다. 밑이 통일됐을 때 지수끼리 같아져야 되지? 따라서 n-1이 5가 돼야 돼서 얘는 n은 6입니다. 그래서 답은 제 6항입니다. 라고 답을 해줄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적으세요. 자, 예제 21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 주어졌는데 2, 4, 8 땡땡땡 2, 4, 8 땡땡땡인데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 처음 500보다 커지는 항은 가다 보면 500보다는 커질 건데 그 이후로는 계속 500보다 크겠지. 그자? 지금 상황상. 그럼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일까요? 자, 치다 보는 순간 뭘 찾아야 돼? 자, 첫째 항이 얼마라는 거 확인했어? 2. 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다가 얼마씩을 곱해가는지를 봐야 돼. 공비가 얼마인 거 확인해야 돼. 첫째 항하고 공비가 둘 다 2다. 그자? 그러면 자,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밑이 같아. 그자? 그럼 지수끼리 더해서 그냥 얘는 뭐가 돼? 2의 n제곱이 되는 거다. 됐지? 근데 이제 항번호를 모르면 일단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K가 뭐보다? 500보다 커지게 하는 그런 최초의 n을 구하시오. 이걸 물어보는 거네. 이해됐나? 세훈이 이해됐어?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지수 부등식. 자, 밑을 통일하고 지수를 비교한다. 안 된다. 알겠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한다. 알겠지? 자, 2의 10제곱이 얼마야? 이 정도는 외우고들 하면 좋다. 거꾸로 들어갈 거다. 자, 그럼 2의 9제곱은 얼마가 돼? 2로 나누면 512. 그럼 2의 8제곱은 얼마가 돼? 2로 나누면 256. 이거 다 너가 익숙한 수치들이다. 어디서 많이 보노? 128, 256, 512 이런 거. 핸드폰 용량. 컴퓨터는 이진법을 체계에 쓰거든. 2의 거듭제곱 중에 우리가 천 단위로 계산하잖아. 서양 기준으로 우리는 만 단위로 하지만. 그자? 2의 거듭제곱 중에 가장 천에 가까운 게 이거다. 맞지? 그래서 1024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가 되고 다시 1024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가 되고 그거의 절반 이런 식으로 용량이 나오지. 그자? 컴퓨터에서 이것들을 많이 보이는 이유가 그거다. 알겠나? 자, 그럼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n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500보다 작았다가 9가 되는 순간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네. 맞지 승민아? 그래서 답은 뭐라고 적어줘야 돼? n이 9입니다가 아니고 제 9항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맷으로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22번 자, 이 A1, A2, A3, A의
A가 전체적으로 등비수를 해주고 있을 때 첫째 항과 열 번째 항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등차수를 했어. 두 수 사이의 숫자를 넣다 보면 항 번호가 헷갈리는 거다. 그자? 자, 여기서 A2 이렇게 한다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건 두 번째 항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몇 항 역할을 하는 거고, 제 몇 항인 거고, 사망인 거다. 그자? 자, 실제로, 자, 첫째 항에 해당하는 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몇 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야? 얘의 항 번호를 세기 위해서 얘를 포함해서 앞에 있는 총개수를 세야 된다 했지? 그럼 사이에 있는 게 진짜 몇 개 있어? A1부터 A10 10개 11개 12개다 그자? 그래서 얘는 제 몇 항이 되는 거고 12항이다. 첫째 항이 2일 때 제 12항이 20이 된다. 그걸 가지고 뭘 찾으라는 얘기고 공비 R을 찾으라는 얘기다. 그자? 오케이? 그래서 자 제 12항을 찾는 공식은 얘는 A12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랑 헷갈려서 큰일 나겠지. 그자? 그럼 제 12항을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2에다가 공비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 R을 요거보다 한 개 작게 11번 곱해야 되고 그게 2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R의 11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넘겨주면 10이 된다. 그러면 R은 얼마일까요? 세훈아? 모르죠. 왜? 11제곱이 11에 11차 방정식이네? 맞지? 뭐 실수로 수합시면 11개 나올 거다. 못 찾겠지? 넘어가는 거다 이럴 때는. 그래놓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째 항 A1 곱하기 A10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자? 근데 이 A1이 실제로 첫째 항이 아니고 이건 뭐가 되는 거고 제 2항에 해당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2항이고 A10은 얘가 12번째 항이면 얘가 몇 번째 항이 돼야 돼? 11번째 항인 거다. 전체로 봤을 때는 항 번호에 현혹되면 큰일 나는 거야. 얘는 제 11항에 해당하는 거거든. 잠깐만 11항 맞지? 그러면 자 제 2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의 1제곱이 돼야 될 거고 곱하기 제 11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자 2랑 2를 곱해서 4가 되고 R이랑 R의 10제곱 곱해서 R의 11제곱이 된다. 그지? 맞지? 근데 R의 11제곱이 얼마래? 딱 아구가 맞게 만들어주지? R의 10제곱이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넣어주면 답은 뭐가 돼? 40이 된다고 풀이를 해준다.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책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나 해주는 거다. 잘 봐봐. 기본기에 능해야 돼. 자, 여기에 뭔지는 몰라도 뭐가 있는 거고 등비수이랑 뭐가 있다는 얘기고 공비가 있다는 얘기다. 그건 뭔지 몰라도 R이라고 하자. 맞지? 자, A1의 정체는 여기다가 뭘 해주는 거고 R을 곱해준 거다. 맞지? 자, 그래서 A1의 정체는 2에다가 R을 곱해준 거고요. 자, A10의 정체는 뭐가 돼? 여기다가 R을 곱해서 20을 만드는 거지. 반대로 20을 기준으로 하면 뭘 해줘야 되노? R을 나눠주는 거다. 즉, A10의 정체는 R분의 20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 뭘 계산을 해. 그래서 다른 풀이. 자, A1의 정체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해준 거고요. 그지? A10의 정체는 20에다가 R을 나눠준 거야. R분의 20이 되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하래? 세훈아. 곱하래. 그죠? 그럼 A1 곱하기 A의 10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과정에서 R과 R분의 1은 약분돼 사라진다. 그죠? 2 곱하기 20만 남아서 답은 뭐가 돼? 이렇게.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걸 파악을 한다면 이런 풀이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알겠나? 자, 그 다음에 23번 등비중앙. 세수 x 더하기 그 다음에 x 빼기 4 3분의 x 빼기 1 이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등비중앙 공식을 떠올려보자. 이게 a고 얘가 b이고 얘가 c일 때
등비 중앙을 제곱한 거는 그자 앞뒤 양의 곱과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자 등비 중앙 x 빼기 4의 제곱은 앞의 항 x 더하기 2와 뒤의 항 3분의 x 빼기 1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자. 정리를 시켜보면은 x 제곱 하자마자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 될 거고 두 배는 3분의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그자. x 제곱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2. 요 3을 요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되지. 분수는 죽어도 싫잖아 그자. 3을 넘겨서 곱해주면 3x 제곱 빼기 38 24x 16 곱하기 3 48. 그럼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겠네 그자. 다시 넘겨주면은 2x 제곱 빼기 x 하면 마이너스 25x 더하기 2 하면 더하기 실화가 1, 2 이러면 되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맞춰진다 그자. 따라서 x는 10이 되거나 또는 x는 2분의 5가 되셔야 되겠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둘 다 답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적으세요. 다음부터 또 연결해서 해봅시다. 248초가 차례네. 세 양수 ABC에 대해서 예제 24번. 자, 4AB와 4AB와 그 다음에 BC64, BC64가 각각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이루고 얘도 등비수를 이룬다.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등비중앙 공식을 일단 쓰고 싶어지지, 그자? 쓸 거고. 그 다음에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룬대. A와 B와 C는 이 순서로 이번에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 여기서는 등차중앙 공식을 써줘야 되겠네, 그자? 자, 한 개씩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얘가 등비수를 이루고 있다.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면 등비중앙에 제곱은 앞뒤 항의 곱과 같다. 4b랑 같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등비중앙 공식을 써야 되겠네.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 C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다. 64b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보자. 그 다음 마무리 세 번째. 자, 등차수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등차중앙 공식. 등차중앙의 두 배는 앞의 항과 뒤의 항이 뭐랑 같아져? 합과 같아진다는 얘기다. 그냥 이 세 개를 잘 짜집어서 그냥 A, B, C만 찾으면 되는 거네. 문제는 문자가 세 개만 되면 정신이 없어지는 게 문제지. 눈치를 잘 봐야 돼 이거. 뭐 쓸만한 게 있는지. 있나? 뭐 보이는 게 없다 그자. 내가 봤을 때 얘랑 얘의 연결고리는 B다 그자.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면 될까? 여기다가 뭐 나눗수 만들 수도 있지만 나누기 싫지 그자? 분수 나오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올까? 양변에다 16을 곱해준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16A의 제곱은 64B가 될 거고 그럼 64B는 다시 뭐랑 같아져요? C의 제곱이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네. 맞지? 즉 16A 제곱과 C의 제곱이 같아져야 돼. 제곱이 사라지면 풀마가 생기는 게 상식이지. 그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또 있냐면 이런 조건이 있다.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나? 없다. 그자? 그래서 4제곱 A의 제곱 4A의 제곱과 C의 제곱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4A도 양수고 C도 무조건 양수가 돼서 부가 엇갈릴 수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4A랑 뭐랑 C가 완전히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쓸 게 뭐 있노? 4A, C 대신에 자, 3번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 문자를 최대한 줄여서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거든. 우리 소원은 뭐라고 배웠노?
통일이라고 배웠지? 좋아. C 자리에는 이제 4A를 집어넣어서 해결 될 거란 얘기다. 그럼 뭘 처리해줘야 돼? A. A는 안 써. A 어차피 여기 A를 쓸 거란 얘기다. 그럼 B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자, 봐봐. B의 정체는 이렇게 넘기면 뭐가 돼? 얘를 살짝 바꾸면 B의 정체는 A로 통일해야 되니까 얘를 쓰느냐 얘를 쓸 거다. 4를 나눠서 4분의 A 제곱이 돼. 그래서 자, 이 결과식이랑 이 결과식을 어디에 3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2b라는 것은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니까 2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이 꼴 a 더하기 c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4a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2분의 a 제곱이 5a가 될 거고 2를 넘겨서 곱해주면 a 제곱이 뭐가 돼야 돼? 10a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주는 이유는 걔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다. 근데 a는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없다. 0이 아니라면 좋은 점은 뭐고?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 맞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눈 거다. 2차 방정식 풀 때는. 근데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면은 이렇게 가볍게 약분돼서 a가 얼마인 걸 찾아내? 10인 걸 찾아낼 수 있다. 그자? 자, 그걸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b는 4분의 a의 제곱 4분의 100 해서 25가 될 거고요. 자, C의 정체는 4A입니다. 4 곱하기 A 해서 40. ABC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이건 사실 정형화된 풀이가 없다. 눈치껏 잘 짜집어야 된다. 그러나 문자가 3개가 있을 때 어떻게든 뭘 해야 된다? 식을 변형해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놔면 풀린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무슨 교육 받았다 했노? 통일교육.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다. 자, 이제 25번. 26번은 남은 공간에 대단하지가 않겠다. 그래서 25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빼기 24x 24 x 더하기 k 이꼴 0 얘의 세근이 3차 방정식이니까 세근이 있는데 세근이 등비수를 이룬대. 자, 그걸 ABC라고 하고 등비 중앙 공식을 쓰는 게 아니다. 문제에서 등차수열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등차 중앙 공식을 쓰는 거고 표현이 안 되면 등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문자 수를 줄여서 표현을 했다. 근데 등비수열은 뭘 쓸 것도 없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해가 있다고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무슨 관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라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얘를 A라고 하고 등비수열은 공비가 있겠지. 얘를 AR 얘를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세수를 구성을 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지난 저 등차수열 할 때도 또 등장을 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데 한 번은 공식을 써서 해결하고 한 번은 직접 계산하고 그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지. 그자? 그걸 쓸 거다. 제일 먼저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계산하는데 자, 근과 계수 관계의 계수의 관계식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6이 됩니다. 맞지? 그리고 난 뒤에 이쪽은 뭘 해줘야 되느냐? 노가다를 해준다. 직접 이 세 개를 더해준다는 얘기다. 그자? 이 세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을 했더니 그게 뭐랑 같아진다? 6이랑 같아진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를 더하면 그게 근과 계수 관계에서 A분의 C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섞여있다는 얘기겠네. 그자? 자, 얘를 직접 이제 곱해주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제곱의 R이 될 거고, 그자? 더하기 베타와 감마를 곱하면 A 제곱의 R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감마와 알파를 곱하면 A 제곱의 R 제곱이 됩니다. 맞나? 지금부터 이제 눈치 싸움이다.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두 개가 나왔어.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다. 그자? 자, 얘를 자, 위아래 잘 눈치를 봐야 돼.
자, 여기다가 A 한 개랑 R 한 개를 묶어내볼까? A 한 개랑 R 한 개를 묶어내면, 자, 여기는 뭐가 여기는 뭐만 남아? A만 남아. 더하기. 여기는 뭐만 남아? A 한 개에 R 한 개라면. A 곱하기 R이 남는다. 그죠? 자, 여기는 A 한 개, R 한 개 묶어내면 A 한 개, R 두 개가 남아야 되지. 선생님 왜 어중간하게 이것만 묶어냈을까? 어중간하게 얘만 남으라고. 왜 했는지 알겠나, 승민아? 이해됐어? 그럼 얘가 얼마나 얘기고 문제 위의 조건에 의해서 얘가 얘가 6이란 얘기다. 그죠? 맞지? 즉 AR 곱하기 6 곱하기 AR이 마이너스 24랑 같아져서 A 곱하기 R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이거 가지고 A와 R을 찾을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필요하면 계산하면 찾아서 있긴 할 건데 일단 보류. 자,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를 근과 계수관계에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D다. 마이너스 1분의 K에서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얘를 이제 직접 곱해야 돼. 얘랑 얘를 직접 곱해야 되지. 그죠? 그럼 A만 봤을 때 A가 3개 곱해주고요. R이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해서 R이 3개 곱해집니다. A도 3개, R도 3개 곱해졌으니까 얘는 A 곱하기 R의 몇 제곱이 돼야 돼? 나이스. 게이드. 그게 딱 있지, 그자?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될 거고. 세훈아, 마이너스 4의 세제곱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그러면,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64가 같아져야 되니까, K는 플러스 64가 되겠네. 오케이? 정리하세요. 자, 등비수열 마지막 문제 조지고 하부로 가봅시다. 페이지 249쪽. 페이지 26번.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수능에서 출제된 유형 중에 문제가 제일 긴 문제 중에 하나다. 왜?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된다. 그자? 읽어야 된다. 수능에 나오면 거의 4점짜리다. 알겠지? 그리고 국어 2점 받으려고 눈에 힘주고 읽잖아. 맞지? 그거에 비하면 4점짜리인데도 그게 그래도 굉장히 짧다. 그래서 쭉 읽어주셔야 되고, 수업의 편의상 우리는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너까지 안 읽고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몇 번 봤을까? 솔직히 선생님 수능의 역사랑 거의 같다. 내가 수능 2번째 해였거든. 그때 내가 친다고 봤을 거고, 그자? 그 이유는 내가 치진 않지만 왜 받겠노? 직업이니까. 그자? 알고 보면 내가 수능의 역사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을 때, 자,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공식 따로,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관련된 공식은 다양한 걸 미리미리 다 기억해놓는 게 편하다. 자, 여기가 A고 여기도 A가 되는데, 그자? 자, 승민아, 요 사이의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60도다. 두 변과 인각이 주어진 상태지, 그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사인에 뭘 해줘야 돼? 끼인각 60도를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자? 삼각형 넓이 지난번에 이게 다양하게 했었다, 이거, 그자? 그럼 사인 60도의 값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 된다. 맞지? 그래서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4분의 루트 3이 되고요. A 곱하기 A 제곱.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4분의 루트 3 A 제곱.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이런 소소한 걸 얼마나 빨리 치내느냐에 따라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지, 그자? 자, 그래서 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2의 제곱. 4와 4가 약분돼서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 넓이가 루트 3인 걸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각각의 중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요 점선 부분을 어떻게 하래? 파내라 그랬다. 파내고 나면은 자, 원래 이런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한 면이 각각의 중점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분을 파내고 남아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수열의 합의 의미가 아니다. 넓이의 의미로 S를 쓰는 거다. 이거는 첫 장까지 합인가 그런 거 아니다. 여기서는. 그럼 S1은 얼마가 돼야 될까? S1은 세훈아. 자, 이렇게 중점들을 연결해서 4개의 정삼각형이 나왔겠지? 맞지? 이 4개의 정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 다 합동이다, 그죠? 맞지? 그럼 원래 이만큼의 넓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1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그럼 이 넓이의 4개 중에 3개,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래서 S1은 이 도형의 넓이 루트 3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얘의 4분의 3만큼의 넓이가 될 거다. 얘가 첫째 항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자, 이 부분을 이민을 나가는 상태고 보자. 남아있는 여기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중점들을 연결해가지고 얘를 파내고 중점들을 연결해서 얘를 파내고 중점들을 연결해서 얘를 파내고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넓이의 합을 S2라고 문제에서 준 거다. 오케이? 그럼 자, S1과 S2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추측을 해보는 거야. 잘 봐봐. 요 부분만 봤을 때 4개 중에 1개가 나는 4분의 3이 남는다. 맞지? 요 부분을 봤을 때도 4개 중에 1개가 날아가서 4분의 3이 남고 요 넓이도 4분의 3이 남지. 그죠? 그 말은 요 남아있는 넓이의 전체적으로 요 남아있는 넓이 원래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었는데 그거에 다시 4분의 3이 남겠네. 맞지? 여기다 다시 또 4분의 3을 곱한다는 얘기는 요만큼의 넓이가 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간다면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룬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노? 얘의 4분의 3.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얘의 4분의 3, 얘의 4분의 3, 얘의 4분의 3. 공비가 얼마인? 4분의 3인 등비 수열을 이룰 거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네. 맞지, 세훈아? 그러면 자, 10번째 항을 구하래. 10번째 항. 그럼 얘는 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후제곱을 해줘야 되지. 첫째 항을 얘를 쓰면 이제 틀리는 거다. 이 문제에서는 첫째 항이 뭐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지. S1이 그자. 오케이. 그래서 자, 4분의 3 루트 3에다가 공비 4분의 3을 몇 제곱? 9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설마 4의 10제곱을 안 했을 거고. 자, 보면은 루트 3은 따로 떼내고 나면 4의 9제곱에다가 또 4를 곱해서 4의 10제곱이 될 거다. 그자? 맞지? 그 다음에 3의 9제곱에다가 다시 3을 곱해서 3의 10제곱이 돼. 그래서 전체는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AN이라는 수열인데 얘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관련된 테마는 끝난 거지, 그자? 그럼 등차수열도 일반항 등차중항하고 난 뒤에 등차수열 합을 배웠다. 맞지, 승민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울 차례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만들 차례다, 그자?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이제 한번 계산해 볼게. N항까지 합을, SN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해가지고 빠짐없이, 중간에 빠짐없이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런 의미인 거고, 자.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된다. S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은 A로 쓰기로 했고,
더하기 둘째 항 거기다가 r을 곱해줘야 되고 셋째 항은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a 곱하기 r의 n-1제곱까지를 구해보란 얘기다. 맞나? 여기까지 내가 거짓말 한 게 없다.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내가 어딘가에 거짓말을 숨겨놓을 거다. 찾는 거다. 알겠나?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이 식의 양변에다가 등비수 이런 식으로 곱할 맛이다. 그자? 양변에다가 공비 r을 곱해줄 거다. 공비 r을 곱하면 여기다가 r을 곱하면 뭐가 돼야 돼? r 곱하기 sn이 될 거다. 맞지? 그럼 자 여기다가 곱할 때 전부 다 분배력적으로 다 따로따로 곱해줘야 되지? 여기서 스킬이 들어간다. 여기다가 r을 곱한 걸 한 칸 밀어서 여기다 적어줄 거다. 그러면 ar이 되겠지? 더하기 여기다가 r 곱한 걸 한 칸 밀어서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r 곱하면 ar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여기다 곱한 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곱한 게 한 칸 밀려와서 ar의 n-1제곱이 됐을 거고 여기다가 곱한 게 한 칸 밀려서 a 곱하기 r에 r 하나 더 곱하면 n제곱이 되겠네. 맞지? 이렇게 한 칸 밀어서 준 이유가 위아래가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다. 맞지? 똑같이 맞춘 이유는 똑같다는 얘기는 빼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변끼리 빼줄 겁니다. 변끼리 빼면 여기는 sn을 묶어낸다고 생각하면 1 빼기 r 곱하기 sn이 될 거고. 그죠? 맞지? 자, 자, 여기는 뺄 게 없어서 그대로 a가 내려온다. 여기 짝만 넣으면 전부 다 어떻게 다 빼면서 여기까지 사라지지? 맞지? 그러고 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제곱이 됩니다. a를 묶어내고 나면 a의 1 빼기 공b의 n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찾는 건 얘잖아.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따라서 sn은 1 빼기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b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이해됐나? 세훈아 어디서 틀렸을까요? 찾았나? 내가 분명히 아니 아직 잘못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 미리 예고까지 했어. 저희가 찾았나? 안 보이지? 솔직히. 근데 내 사기꾼 해도 잘할 것 같다니까. 이렇게 뻥을 친다고 예고를 해도 못 찾잖아. 그자? 승민아 찾았나? 여기서 이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자? 나눌 때는 무조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1 빼기 r이 뭐가 아니라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는 늘 대충 넘어가는데 나눌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0으로 나누면 큰일 난다. 예전에 기억나나? 너거 핸드폰 꺼내가지고 1 나누기 0 했던 거. 그거 보면은 친절한 폰 같은 경우 그렇게 표기해 주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산, 오류 이렇게 뜨는 폰도 있고. 큰일 나는 거다. 자, 그러면 말은 1 빼기 r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r이 뭐랑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이해됐나?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자,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n제곱 라는 항의 개수만큼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지? 실제로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부호를 바꿔주면 r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다. 오케이? 둘 다 써. 우리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거 쓰기 편하다. 부호 처리상. 맞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큰 것이 작은 것을 하는 게 부호상 편하다. 그래서 둘 다 쓸 거고 주로 수2에서는 요걸 많이 쓴다. 공비가 1보다 큰 게 더 많이 나와. 비율적으로. 근데 미적분에 가면은 공비가 1보다 작은 게 나와. 그때는 얘가 편해진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둘 다 쓴다.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고 1이 아닐 때니까. 그럼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실제로 이런 걸 직접 계산할 일은 없다. 함정 카드로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공비가 1인 등비수율은 어떤 수율일까?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자, 첫째 항이 A다. 맞지? 둘째 항은 그럼 뭐가 돼야 되노? 거기다 공비를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셋째 항은 그러면 거기다 또 공비를 곱해야 돼. 뭐가 돼? 넷째 항은 거기다 또 공비 1을 곱하면 뭐가 돼? 뭐만 나와? A만 나온다. 공비가 1일 때 이런 건 뭐랑 똑같은 수만 나오는 이런 수를 우리는 상수 수열이라고 하고, 자, 이 상수 수열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보다시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을 해석할 수도 있고, 자, 봐봐. A에다가 0을 더하면 A가 된다. 그 A에다 다시 0을 더하면 A가 된다. 맞죠, 세훈아? 그 A에다 다시 0을 더하면 A가 된다. 그럼 무슨 수열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설명한 방식은.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규칙. 이건 무슨 수열이었지? 등차 수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다. 상황에 따라서. 박쥐 같은 놈이다. 알겠지? 훌륭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는, 자, 이런 상황에서는 A만 계속 나온다는 얘기다. 맞지? 그걸 N항까지 더하면 A를 몇 번 더해야 된다는 얘기고, 첫째 항 A, 둘째 항 A, 셋째 항 A 해가지고 N번째까지 A를 더해야 돼. A를 N번 더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A가 N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직접 계산할 일은 없다. 근데 저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적고 다음 시간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외워서 오세요.